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1시간 전에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이가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한 2, 3일 참다가 오늘 들렸는데, 치과는 그렇게 막 붐비는 건 없었어요. 저 가니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가 그 1월까지는 이렇게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응급실이라든가 또 이용하는 부분, 이렇게 전공이 의료계의 생태계의 전공이라고 하는 가운데를 이 정부가 이렇게 싹둑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허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참, 그 정부 관료분들 일 참 잘 하시죠. 잘 하시는데 이게 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최고 책임자가 하라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의료 대란도 그 중에 하나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풀리기 바라고요. 아침에 그 김건희 여사님 그 선거 공천 관련 의혹, 22년도 재보궐선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나오는데 자꾸 그런 게 이렇게 불거지면 좀 안 좋을 텐데, 그게 인수위 시절에 이렇게 있었던 통화 내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데, 양평고속도로도 인수위 시작하고 일주일 있다가 노선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인수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한 거, 그래서 신뢰 안 해요. 첫 번째 이유가 그 정권 잡고 처음 한 일이 자신이네 일가의 땅 주변으로 노선을 바꾸는 의혹을 발생을 시킨다? 그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이게? 5년의 계획을 세워도 시간이 없을 상황에 자기 일가 쪽으로 고속도로 예타가 다 돼 있는 1조 8천억짜리 국비 사업을 사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 첫 단추가 저는 잘못 껴졌다. 이 정부는. 저는 양평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옛날에 작년에 올린 기억이 나는데, 그 양평 땅에다가 뭐 베르사유 궁전을 지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김건희 씨가. 그리고 그 산 터널 뚫어가지고 뭐 용문살인가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광주시부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 전체를 뭐 자신 일가의 어떤 그 궁전을 만들려고 하는, 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직을 하신 일가가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아요. 모범이 되게 이게 좀 사시는 게 국민들한테 모양이 좋은 거죠. 참 사람 욕심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체코로 오늘 두 분 떠나셨죠. 그 민주당 의원 한 10분 정도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그 체코 원정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저가다. 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로얄티 건. 그러고 이제 근로자를 체코 현지인들 쓰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4조 원을 우리가 이제 받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수출입은행에서 체코의 돈을 빌려주고 장기 저리로 그래서 다시 받는 형태. 그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폴란드 방산 수출도 역대 뭐 최고 24조 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출입은행에서 장기 저리로 뭐 0.5%인가 그런 거로 해서 20년인가 10년 장기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거를 다시 받는 형태. 수출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체코 원전도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이건 수출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저리로 아주 0.5%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출입은행이. 이게 5년 담기다 보니까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행태라고 봐집니다. 체코도 사실 지금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번에 9월 말에 유엔 총회 있는데 유엔도 안 가고 최선희 외무상 안 오니까 일정도 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엔도 안 가시고 체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불필요한 방문을 하는 것 같다.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데 체코 언론에서도 너무 헐값에 한국이 수주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기사가 있는 정도니까요. 보여주기식 이런 정책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연휴 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외부 활동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속된 말로 뻔뻔한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있는 건지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항공에 이렇게 헬리콥터가 막 20대 넘게 막 소리내서 돌아다니고 대통령은 국군 장병 격려한다고 가서 전투 식량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전투 식량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전투 식량을 좀 충분히 한다? 그럼 어떤 전시나 전쟁을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국내적으로는 계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위수령, 비상계엄, 보호계엄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내적으로. 이게 또 대통령이 전투니 뭐 이런 전투 식량을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국내 정치가 불안해져요. 불안을 조성하는 거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 지금 증권에 투자하신 분들 그 대통령이 전투니 뭐 전투 식량 얘기하면 그 주식 투자 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갖고 나가지. 혹시 발톱 펴냈어요? 그런 거라든가 어디다 쓰실 거예요? 해외 자금 이탈 가능성, 네. 마크로 드릴까요? 예. 흰색?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가는 걸로 드려요?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펜 종류가 제일 가는 거.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자체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 이게 뜯어볼 수가 없어서 보실 수가 없어서. 이게 내부적으로 혼란이 되면 국민들 사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제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불안하니까 이게 제일 가는 거예요. 뭐 무디스라든가 S&P, 피지사, 국제 그 3대 네, 흔들어서. 신용평가사에서 1mm. 신용평가를 뭐 한 등급이나 두 등급 내리게 되죠. 이게 제일 돈이 만약에 자금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거나 이러면 있던 기업이 또 나가고, 그 국제 신용 등급 한 단계만 하락돼도 엄청 큰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환율이 무너져요. 첫째, 환율이 상승해버리고 경제가 이게 공황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1410원 넘어서 1450원, 1500원대 가면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제 감각, 외교 감각, 경제 감각, 정무 감각, 이런 것들이 전혀 좀 부족하다, 제가 볼 때. 그래도 검찰총장 했으면 국회 국정감사도 받아봤고 이렇게 청와대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을 것이고, 일부 장관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쵸? 아니, 그런 게 있을 건데, 배웠을 건데, 듣고 전혀 쓰는 용어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고 위험한 단어를 쓴다는 거. 전혀 이 트러블 메이커 같은 단어를 감사합니다. 사용하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좋은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보좌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땐 대통령이 듣질 않는 것 같아. 고집이 세고.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황보다 더하게 가면 같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던, 선택한 국민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던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대로 가는 거는 국익 손실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근로의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하고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하는 거 보면 좀 괘씸해요. 좀 괘씸하고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 솔직히. 할 수 있는 최대의 법적 형벌을 내려야 된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 5년 대통령하고 나머지 기간 교도소에서 살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전투식량이니 뭐 전투 이런 말 할 땐 대통령이 목숨 내놓고 그런 말 해야 돼요. 자기 목숨 내놓고. 어디서 이 평화로운 시기에 전투니 전투식량이니 이런 용어를 써요.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일가 목숨 내놓고 그런 용어 쓰셔야 돼.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국민들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싸가지가 없어, 사실. 저보다 한 3살 위 같은데 매너 없고 싸가지 없고 철면 피고 책임질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모르고 장점 없어요. 제가 볼 때 장점이 없어.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고 그 부인 역시